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제 자본 비용 할게요. 우리 재무관리에서 이제 화폐 시간가치 자본 예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영상을 지금 2개 올렸는데 조회수도 많지 않고 딱히 이론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문제 위주로 풀면서 그때 그 이론을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1차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보시면 이제 읽어볼게요. 25개의 종목의 주식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여 구성된 포트폴리오 A의 베타가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A라는 거는 그쵸? 이런 거죠. ERA라는 거는 15개의 종목인데 W, ER1, 그쵸? 첫 번째 주식 W2, ER2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15개가 아니라 25개죠. 25개. 그죠? ER25인 거죠. 근데 문제라기보다 이제 주어진 힌트는 W1, W2 얘네들이 전부 다 그죠? 같은 비중인데 25개니까 전체 비중이 100%라면 그죠? 25개니까 한 종목당 4%죠. 즉 한 종목의 수익률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포지션이 이제 4%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보시면 베타 A, 그죠? 요게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25개 종목인데 베타 A에 그죠? 베타 A가 얼마냐? 1.12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요 베타 A도 사실 이렇게 나온 거죠. W1 베타 1 플러스 W2 베타 2 쭉 가가지고 베타 25번째 그쵸? 그 다음에 W25 이런 거죠. 그쵸? 요런 데 포트폴리오인 거죠. 이게 이제 1.12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베타가 0.8인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베타 I라고 할게요. I가 0.8인데 이 주식 X를 전량 매도해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 그러니까 어떤 가중치는 변하지 않은 거죠. 베타가 2.3인 주식을 매입하는 거예요. Y 주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X 주식을 매도하니까 얘가 0.8이고 얘가 없어지면은 그쵸? 베타가 그만큼 이제 얼마냐면은 이제 4%를 갖고 있는 거죠. 즉 전체 포트폴리오 얘가 없어지는 순간 전체 포트폴리오 베타의 영향이 0.032만큼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베타 Y를 Y 주식을 했는데 Y 주식은 2.3이라고 했죠. 베타가요. 그러면 곱하기 4%니까 그쵸? 4%만큼 영향을 주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0.092가 되죠. 그러면은 넷 효과는 그쵸? 0.06만큼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매수하기 전에는 1.12였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0.06을 하니까 1.12 더하기 0.06 그러니까 1.18이네요. 베타가 1.18로 증가하네요. 그래서 27번은 1번 이렇게 이제 문제로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기본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건 이제 2022년도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29번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냥 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숫자적으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추정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조건들이 지금 다 만족된 상태예요. 그래서 적절한 항목말을 이제 골라라. 그러니까 요 조건이 다 만족하는 이제 상태에서 A, B, C, D 중에서 옳은 것을 그쵸? 이제 골라라라는 거죠. 일단 보죠. CAPM이 성립한대요. 우리가 이제 CAP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그래서 요 가정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CAPM에서 중요한 거는 체계적 위험과 그다음에 시장의 수익률과의 관계죠. 위험과 수익률 간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A하고 포트폴리오 B는 최적 포트폴리오래요. 그죠? 즉, 그 얘기는, 포트폴리오 A하고 포트폴리오 B는 현재 어떻게 보면 체계적 위험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죠.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이 4%,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의 편차가 10.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그마 M은, 그쵸? 지금 얼마냐? 그쵸? 기대 수익률은 10%. 그 다음에, 시그마 ERM 이거죠.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이제 15%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A의 베타 0.6 그죠. 베타 A가 0.6이고 포트폴리오의 B의 베타는 지금 0.4예요. 자 보시면 A번 그죠. 포트폴리오 A하고
포트폴리오 B의 사전적 수익률은 항상 같은 방향이다. 이게 뭐냐면 A가 오르면 B도 오르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알면 되죠. 코베리언스 A하고 B의 관계를 알면 되죠. 그럼 코베리언스 A, B는 우리가 시그마 A 곱하기 시그마 B 로 AB죠. 이제 로 AB만 알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로 AB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A의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이거죠. ERA는 그렇죠? 무위험 이자율 포트폴리오 A 여기서 ERM 마이너스 RF 이렇게 이제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 그죠? A라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계산해 볼게요. 베리언스 RA는 얘는 0이 되죠. 무위험 이자율은 분산이 0이고 얘도 0이고 그렇다면은 나머진 거는 베타 A의 제곱에다가 그쵸? 시그마 M 제곱 요것만 남죠. 그렇다면 얘는 시그마 A 제곱은 베타 A 제곱 시그마 M 제곱이고 다 제곱이 있으니까 다 없앤다면 시그마 A 그렇죠? A라는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베타 A 곱하기 시그마 M 이거죠. 그러면 베타 A는 얼마일까요? 지금 0.6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시그마 M은요. 여기 10% 표준 편차 10% 주어졌죠. 10%. 그러면 A의 그렇죠? A 자산의 총 위험 그렇죠? 위험은 표준 편차로 만든 위험은 이제 6%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B는요. 똑같이 되겠죠? 베타 B 곱하기 시그마 M이니까 베타 B가 0.4고 얘가 10%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런 뜻이죠. 일단은 얘네 베타만 보더라도 시장이 올랐으면 A하고 B가 같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오르면 B도 오른다고 볼 수 있고 그쵸. 그래서 A번은 우리가 이제 맞는 얘기를 하고 추정할 수 있고 B의 샤프 비율, 그 샤프 레이쇼는 이거죠. 어떤 ERB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무위험 수익률 거기다가 시그마 B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ERB죠. 그죠? 포트폴리오 B의 수익률은 베타가 0.4니까 그죠? 0.4 더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그죠? 여기 기대 수익률이 15% 무위험 이자가 4%니까 11% 0.4 곱하기 11%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죠? B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이고 거기다 베타 그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4%니까 4.4 더하기 4%는 8.4%죠. 그럼 얘는 그죠? 요 프리미엄이 4.4%가 되고 얘 B는요. 그죠? 4%죠. 그렇다면은 얘 그 샤프 비율은 1.1인 거죠. 1.5가 아니니까 이게 틀렸죠. B번은 틀렸고 포트폴리오 A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 우리가 시그마 A 구했죠. 여기서 6이라고 왔고 B의 수익률은 4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1.5배 크죠. 왜? 4 곱하기 1.5를 해야지 6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맞는 얘기고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포트폴리오 A의 투자 비중이 60%다. 도대체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딱 보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전체 그 표준 편차가 얼마죠? 10%예요. 10% 중에 A는요. A는 6%죠.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건 요 최소한 A, B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 10 중에 그죠? A가 6을 차지했으니까 투자 비중 6도 맞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A, C, D 그렇죠? 여기서 이제 3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35번 자본자산 강행 결정 비용이죠. CAPM. CAPM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요. 이제 이걸 이제 SML이라고 부르면 요 베타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개별 주식 간의 요 관계를 보고 여기가 기울기고 여기는 요 기울기라는 거는 그렇죠? ERM 마이너스 RF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RF인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허용된다. 공매도라는 건 내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숏세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조합하여 여기가 이거 이렇게 보죠. 이제 어떤 표준 편차. 그렇죠? 여기는 이제 수익률. 그렇다면 여기가 A하고 B라는 주식이 있어요. 공매도가 허용되면 그렇죠? 두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조합하여 시장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수 있죠. 왜냐면 A하고 B가 만약에 우리가 로 A, B가 1이면 이게 직선이지만 일반적으로 로 A, B는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런 그쵸 두 개를 투자 비율을 바꿔가면은 요런 선상에 이제 포트폴리오 복제할 수 있죠. 그 중에 여기를 이제 C라고 하면 요 C랑 또 A를 또 복제하면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저희 D라고 하면 D하고 D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복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 두 자산만 있더라도 시장 포트폴리오가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니까 이거를 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가 위험 프리미엄이 음이다. 음이 뭘까요? 위험 프리미엄 이거죠. RM-RF가 음수다. 그러면은 RF는 뭐죠? 위험이 없는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음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잘못됐다.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서로 다른 두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높은 표준편차를 가진 포트폴리오가 더 높은 수익률이다. 아니죠. 왜냐면 이 표준편차라는 건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표준편차가 높지만 수익률은 더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요 3번은 틀렸죠. 네 번째, 비체계적 위험을 가진 자산이 자본시장성, 이 CML 선이죠. 이게 표준편차하고, 우리가 이제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고, 요게 이제 CML 선인데, CML 선은 뭐예요? 요 선상에 있는 게 굉장히, 그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죠. 요 선상 바깥에 있는 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때문에 요 CML 선상에 올라갈 수 없죠. 그 다음에 볼까? 5번, 베타가 0인 위험자산. 이게 이제 제로 베타라는 거죠. 제로 베타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실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효율적 추세선, 그 중에 지배 원리로 해가지고 요것만 우리가 인정하지만, 요 포트폴리오 선상에 있는 어떠한, 그죠? 위험자산과, 이제 요 포트폴리오 선상에 있는 어떤 또 위험자산인데 두 자산 간에 그런 이제 베타, 상관계수가 0인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죠. 그 포트폴리오 우리가 이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럼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위험이 존재해요. 근데 되게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인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베타가 0인 위험자산 Z와 베타가 0이라면 위험자산 Z는 뭘까요? 그쵸? 시장 포트폴리오를 조합하여 위험자산 Z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작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죠? 제로 베타, 그죠? 제로 베타, 베타가 0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무위험 자산의 대용치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5번도 틀린 얘기죠. 35번은 1번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APT예요. 그쵸? 차익거래 결정 이론. 그러니까 우리 CAP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개별 주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 I, RM 플러스 엡실론 I, 즉 이 개별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한 개의 변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APT인데 사람들이 그죠? 이제 제가 로스인지 롤인지 모르는데 아마 롤인 것 같아요. 롤이라는 사람 비판한 거죠. 야, 세상에 시장 포트폴리오가 어딨니? 그래, 이론적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존재해.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 이런 거죠. 세상에 전부 다 이제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이제 위험자산이 있는데, 이건 A 위험자산, B 위험자산, 뭐 C 위험자산, 즉, 뭐 채권이니, 주식이니, 뭐 부동산이니, 그 다음에 뭐 실물자산이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자산이 많은데, 이 위험자산을 각각의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자산을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롤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야, CAPM, 몰라, 일단 뭐 이론적으로 우수한데, 문제는 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없어. 시장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비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실증 데이터가 가비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나오는 데이터도 가비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없다. 실증을 못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롤이. 그리고 야, 변수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설명하냐. 그래서 이게 하는 게 그죠? 어떤 개별 수식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베타 I1, 그죠? 람다 I1 플러스 베타 I2, 람다 I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타 IN, 람다 IN 플러스 엡실론 I. 즉 우리는 아까 전에 그 CAPM에서는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어떤 공통적인 요인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는데 실제 안 그러졌냐. 그러니까 공통 요인이 이거 시장 포트폴리오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 난 그걸 람다라고 할게. 그래서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는 이 APT는 이 변수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본다면 이 문제는 볼게요. 그래서 다음 표는 공통 요인이 여기서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쵸? 요 람다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편하게 그냥 이걸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할게요. 존재하는 시장에서 비체계 위험이 모두 제거된, 그러니까 A, B, C, D는 굉장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없는 거예요. 그쵸? 기대 수익률과 각 요인에 대한 민감도다. 민감도라는 건 요 변수, 베타를 얘기하는 거죠. 개수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할 때 포트폴리오 D의 요인, 그쵸? 블랭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걸 계산해 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또 계산해 보죠. A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얼마라고 했죠? 문제에서는 7%예요. 얘가 7%인데, 얘는 어차피 무위험 이자율하고, 그쵸? 요인 1에 대한 민감도가 1이잖아요. 그리고 개수가 1이에요. 그래서 X1. 요인 2, 그쵸? 뭐, 변수, 민감도 1이니까,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요런 이제 수식이 하나 나오고, B라는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얼마냐? 10%죠? 여기가 이제 무위험 이자율. 개수는 얼마냐? 2죠? 2x1 더하기, 그 다음에 x2. 이런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오고, C번은, 그쵸? 기대 수익률이 12%죠?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RF. 플러스, 요인 1에 대한 게 2죠? 2x1. 요인 2에 대한 게 2x2예요. 3. D번은 뭐예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20%라고 주어지고, RF 도와주고, 우리가 계산할게 요 네모하고 x1이고, 그 다음에 3x2죠. 요 네모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1하고 2번을 봐봐요. 자, 2번식에서 1번식을 뺄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10에서 7 빼니까 3%죠. RF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이 x2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x1이 남죠. 아, x1의 값은 3%구나. 나오죠. 자, 근데 2하고 3번을 또 볼게요. 2하고 3번 보면은, 그쵸? 요, 3번에서 또 2번을 빼볼게요. 3번에서 2번은 12에서 10% 빼니까 2%죠. RF 없어지고, 여기 2x1이니까 없어지고, x2만 남죠? x2가 2%네요. 그럼 여기서 x1이 3%, x2가 2%, 이걸 대입시키는 거죠. 요 D 수식, 4번 수식에. 그럼 20%는, 그쵸? RF도 계산해야겠네. 그러면은 RF, x1, x2 계산했으니까 이거를 1번 수식에 먼저 넣어보죠. 그럼 7%는 RF 플러스 X1이 3%, 그쵸? X2가 2%. 그러니까 5%잖아요. 그래서 RF는 2%라고 나오죠. 그럼 요 나온 수식을 여기다가 2%, 20% 이렇게 하고, 그쵸? 플러스 네모. X1의 개수값, X1의 값이 3%잖아요. 곱하기 3, 그쵸? 플러스 3 곱하기 X2가 2%, 이렇게 계산하면은 3네모는 2가 넘어가면, 그쵸? 3네모, 이거 계산하면은 3네모 더하기 6은 2가 넘어가면 18이죠? 3네모는 넘어가면 12, 네모는 4%구나. 그쵸? 요 개수는 4라는 뜻이죠. 4%가 아니라, 그죠? 4다. 요 개수 값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개수가 4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그쵸? 3번.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2020년까지예요. 제가 오늘은요, 요 강의에는 2020년 기출 문제에 대해서만 풀어볼게요. 자, 또 보시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위험자산 A와 위험자산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가 있어요. 그죠? P라는 거는, 그쵸? 이런 거죠. 포트폴리오의 P의 수익률은, 그쵸? WA, RA 플러스 1-WA, RB.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그래서 요런 조건을, 요 내용을 보고, 여기 A, B, C에서 이제 스테이트먼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 진술. 이게 맞냐, 틀리냐, 맞는 것만 지금 골라봐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얘네를 보면요. 그쵸? 이제 위험자산, 그래서, 자, 보죠. 그래서 ERA는 A라는 포트폴리오, ERB는 B라는 포트폴리오, ERP는 A와 B를 적절하게 섞은 포트폴리오죠. 이게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위험자산 A, 위험자산 B, 포트폴리오 P의, 이건 기대 수익률. 아까 전에 이거. 시그마 A, 시그마 B는 각각 위험자산 A, B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조건이, 위험자산 A와, 그죠? 위험자산 A 수익률과 위험자산 B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건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로는, 그죠?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그죠?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니까 요거네요. 는은 안 들어가고.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매도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죠? A하고 B 자산을 구입할 때 요 선상에서만, 그죠? 요 선상에서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공매도는 허용되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관계가 B하고 A가 컸어요. 그쵸? 여기가 이제 거꾸로 됐네요. 그럼 여기 B가 수익률이 더 높고 A가 이런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 선상에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니까 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B보다는 클 수 없고, 그쵸? A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B에다 투자하면 B가 되는 거고,
전체 A에다 투자되면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A번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가 같은 경우에요. 상관계수 로의 크기에 관계없이 두 위험 자산에 관계없이 두 위험 자산에 투자 자금 50%를 투자하면 우리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수식으로 봐야 돼요. 이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요, 이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어떤 자산이 A하고 B, 즉 두 개의 자산이 있을 경우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거기에 투자 비율이죠. 그러니까 A에 WA에 얼마 투자해야 되냐? 그럼 B는요, 당연히 1-WA만큼 투자하는 거죠. 그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요, 무조건 이거 공식 외워야 돼요. 물론 유도할 수 있지만, 뭐 시험 볼 때 언제 유도하고 있어요? 공식 외우죠. 그래서 WA를 기준으로 외우면 WA는 이렇게 계산하죠.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AB.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B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B. 이렇게 되죠. 요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하면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B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 이렇게 할 수 있죠. 시그마 B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가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를 AB 같으니까 그대로 대입할게요.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B 대신 A로 바꾸고, 그렇죠? 마이너스 2 시그마 A 시그마 B 대신 시그마 A 로 AB는 그대로 가야 되죠. 모르니까요. 시그마 B 대신 시그마 A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 곱하기, 그쵸? 시그마 B 대신 시그마 A 로 AB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시그마가 두 개 있으니까 2 시그마 A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편차 AA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2 시그마 A 제곱 로 AB 이렇게 되죠. 얘도 시그마 A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의 제곱 로 AB가 되죠. 그러면은 분모는 공통변수가 2 시그마 A죠. 2 시그마 A 제곱으로 묶어 놓으면은 1 빼기 로 AB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얘도 시그마 A 제곱으로 묶어 보면은 1 빼기 로 AB 이렇게 묶어지죠. 그러면은 1 빼기 로 AB 두 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주면은 시그마 A 제곱도 같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1분의 2. 그러니까 A에 대한 투자 비율이 1분의, 그죠? 50%죠. 50%면 B에 대한 투자 비율도 50%다. 즉 우리가 말하는 요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A에 50% 투자하고 B에 50%씩 투자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쵸, 여기 상관계수에 관계없이 두 위험 자산에 50%씩 투자하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위험 자산 A와 그쵸? 위험 자산 B에 대한 투자 비율이 일정할 때 상관계수가 작아질수록 포트폴리오의 피해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작아진다. 이건 너무 맞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두 자산은 이렇게 되죠. WA의 제곱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W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2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 이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잖아요. 시그마 P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잖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플러스.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도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A, B, C가 다 맞는 얘기다. 여기선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36번. 뭐 30번보다 이게 이제 6번이죠. 여기 우리 제가 만든 표에서는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2020년도에 나온 거예요. 문제 볼게요.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80, 20%.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두 개의 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WM에 대한 투자가 80%. 그럼 나머지 무위험 자산은 W1-WM이죠. 이게 이제 20%가 되는 거죠. 80. 그래서 최저 포트폴리오 A가 있는 거죠. 즉, A라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0.8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 플러스 0.2에다가 RF, 무위험 이자율을 투입한 거죠. 이제 포트폴리오의 샤프 비율과 최저 포트폴리오 A의 샤프 비율의 차이는 얼마인가? 즉, 이거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샤프 레이쇼죠. 그래서 샤프 레이쇼가 표준편차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거고, 이거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샤프 비율. 그렇죠? 얘는, 그죠? 얘는 A 자산의 샤프 비율이죠. 얼마냐? 그럼 이걸 알려면 시그마 M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 A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숫자를 다 알면 되죠.
그래서 주어지네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RM 이걸 얼마라고 줬어요? 20%죠. 20%.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은 5%래요. 5%. 그럼 우리가 A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은 0.8에다가 20이니까 얘가 16%. 근데 5%가 0.2니까 이게 1%. 얘가 17%죠. 시장 포트폴리오는. 그쵸?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A 포트폴리오요.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시그마 M은 이제 0.15 15%. ERA와 시그마 A는 각각 최적 포트폴리오 A의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편차. 일단은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샤프 레이쇼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요. 시그마 M이니까 ERM이 얼마죠? ERM이 여기 보시면 20% 주어졌죠. 무위험 이자율이 5%.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15%죠. 15%. 그래서 15%를 15%로 나누니까 이거는 1. 그쵸? 얘는 값이 일단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요. 이제 ERA는 여기서 구해졌죠. ERA는 17%. 그죠? ERF는 빼기 이제 RF를 한다면 그죠? 17% 빼기 RF가 여기서 보면 5%죠. 5%는 12% 이렇게 주어졌죠. 얘는 12%예요. 위에가요. 그쵸? 12%고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A를 구해야 되겠죠. 시그마 A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죠. 시그마 A는 WA에 그쵸? 엄밀히 따지면 이러고죠.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A 그죠? 우리가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M 플러스 R이라는 포트폴리오 투자했는데 여기에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베어리언스 M 플러스 베어리언스 R 플러스 이 코베리언스 M하고 R이잖아요. 그럼 베어리언스 M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M인데 여기다 보면은 이제 투자 비율이 있잖아요. 투자 비율은 상수니까 여기다 만약에 W가 있다면 그래서 WM이 있다면 WM의 제곱 시그마 M의 제곱. 근데 무위험 자산의 베어리언스는 0이잖아요. 없고 무위험 자산과 위험 그쵸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공분산도 0이죠. 남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A라는 포트폴리오의 그쵸 시그마 A 제곱이죠.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그마 A의 표준편차는 A에 투자한 금액 그다음에 시그마 M 이거죠. 그럼 A의 투자가 0.8을 했고 그다음에 시그마 M 그죠 표준편차가 15%죠. 15%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12%죠. 그렇죠? 이게 12%. 표준편차는 12%. 아까 전에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거죠. 이게 샤프 레이쇼에 있는 위험 프리미엄이 12%. 얘도 그러니까 요 금액이 12. 분모가 분자도 12. 그러니까 1이죠. 둘 다 1 빼기 1이니까 이건 0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죠. 그 다음에 그쵸? 요 문제도 볼게요. 요 문제도 이제 CAPM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문장에 A와 B에 들어갈 값으로 적절한 것은 볼까요? 주식 A와 주식 B의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10%, 2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그마 A는 10%, 시그마 B는 그렇죠? 20% 이런 거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10%래요. 시그마 M이라고 할게요. 얘는 10%다.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주식 A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0.4다. 그러니까 시그마 A하고 M 이거죠. 상관계수라고 하니까 이거는 로로 봐야죠. 로 A하고 M이 0.4라고 그러고 주식 B의 수익률과는 0.8이다. 즉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주식 B의 그죠 상관계수는 시그마 B하고 M은 0.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주식 A와 주식 B의 베타가 각각 0.4다. 그러니까 주식 A는 베타 A는 0.4, 베타 B는 그렇죠? 네모다. 우리가 계산할 거는 베타 B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주식 A와 주식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베타. 그러니까 이거는 A하고 B로 된 베타인 거죠. 이게 0.7이고 주식 B에 대한 투자 비율 WB를 구하라는 거죠. 얘가 얼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베타 A는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보통 베타 I는 그쵸?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공식이죠. 시그마 M제곱 시그마 IM이죠. 즉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중에서 시장 포트폴리오와 개별 주식 I와의 공분산 위험을 얼마큼 차지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베타 I니까 시그마 A로 똑같이 하면 시그마 M 제곱에다가 시그마 AM 쓸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A 곱하기 시그마 M 로 AM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이제 0.35고 시그마 B라는 거는요. 그죠? 우리가 베타 B가 필요한 거니까 똑같이 베타 B는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B 시그마 M 로 BM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게 없어지면은 시그마 M하고 시그마 여기는 이제 B가 남죠. B 로 그죠? BM. 그러면 시그마 M이 얼마라고 했죠? 10%라고 했죠? 1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B는요. 여기 시그마 B가 그쵸? 여기 20%라고 되어 있죠. 20. 그다음에 두 개의 공분사는 0.8. 0.8이니까 1.6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베타는 1.6이 되고, 그러면 전체, 그러면은 이제 A와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베타가 0.76이래요.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베타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에 투자한 거, WA에 투자한 금액이 뭔지 몰라요. 근데 A의 베타가 0.4예요. 0.4. WB는요, 1-WA. 이게 WB에, B에 투자한 거죠. B의 베타가 1.6이에요. 근데 이 전체 베타가 가중평균하면 0.76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0.4, 이걸 A라고 할게요. A 플러스 1-1-니까 1.6 빼기 1.6 A는 0.7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빼면은 마이너스 1.2 A는 0.76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이게 1.2 A는 요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 0.84가 나와요. 0.84. 그래서 A는 0.84를 이제 1.2로 나눠지니까 요 값이 그렇죠? 0.7이 나와요. 그럼 A에 70% 투자했으면 B에는 당연히 30% 투자했겠죠. 그러니까 1.6, 30%, 요 4번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한 번 더. 이번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0년까지만 풀게요. 그래서 다음 표는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앞서 풀어봤죠. 한 개의 공통 요인만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CAPM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공통 요인이 그렇죠? 시장 포트폴리오인지 모르겠어요. 존재하는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의 기대 수익률과 공통 요인에 대한 베타를 나타낸 차익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APT에 굉장히 중요한 거래는 차익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차익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야 그 시장이 균형이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B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요. 단 무위험이자율은 5%,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 모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고 비체계적 위험이 없다. 그러면 이거죠. 포트폴리오 A에 대한 수익률, ERA라는 수익률은 이제 잔차 위험이 없다는 거죠. 무위험이자율, 그다음에 베타, 그쵸? 베타랑 요 포트폴리오 베타 A랑 우리가 말하는 요 람다고, 물론 엡실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엡실론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기대 수익률이 15%니까 15%. 무위험이자율이 얼마래요? 5%. 그쵸? 그 다음에 베타가 0.3이 이거죠? 0.8 람다라고 할게요. 이런 첫 번째 수익이 주어지고, 포트폴리오 B의 기대 수익률은 몰라요. 우리는 네모.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이걸 통해서 바로 람다도 알 수 있겠네요. 얼마일까요? 0.8 람다는 빼면은 10%잖아요. 람다는 10%, 그쵸? 나누기 0.8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12.5%가 나오네요. 람다 값은 12.5%네요. 얘는 그쵸? 5%. 그래서 베타가 1.2 람다잖아요. 5% 플러스 1.2 곱하기 람다가 12.5%죠. 12.5%. 그렇다면 5% 더하기 1.2하고 12.5 이거를 더하면 얼마 되니까? 곱하면은 15%죠. 그럼 얼마냐? 20%. 이렇게 금방 나오네요. 문제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재무관리 좀 공부하셨으면 뭐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2020년도 꼭 이렇게 하자고요. 그 뒤에 보면요, 뭐 2019년부터 17년까지 문제 있는데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